2020년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주간증시 전망인데요. 일단 이번 주는 그 장마가 좀 많이 오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그런 한 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어서 항상 외출하실 때 우산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마가 끝나면은 또 완전 한여름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위를 식히는 그런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열된 주식시장도 약간 쉬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섹터와 종목 전략에 대한 집중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간다,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는 게 이런 흐름이 좀 바뀌면 그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은 이런 흐름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상단과 하단이 조금 막히고 지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일단 미증시를 보면 보합권에서 마감했어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3%, 나스닥은 플러스 2.8%니까 누가 봐도 보합인데, 한국은 사실 나스닥이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나스닥 지수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기술주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나스닥 지수가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를 여전히 타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등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유가 잠깐 보면 이제 유가가 이때 마이너스 유가 쇼크를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WTI 40달러 선인데 여기서 크게 오르기는 어쨌든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크게 내리지도 않을 것 같고, 현재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특징적이었던 게 중국 지수입니다, 그죠? 상해 지수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확 나왔어요. 도지로 마감했는데 지금 20일 이평선에 약간 걸려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점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 그죠? 그래서 코로나19도 문제는 문제인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해 지수가 일단 반등을 좀 시도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어디까지 확진될지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국내 증시로 가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에 좀 걸릴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어요. 최고점이 2217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막힐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은 높였는데 기술적으로 전고점인 2217포인트를 뚫어낸다면 한 템포 더 레벨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특징적인 게 그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이제 주로 매매를 했는데 코스피로 조금 이제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요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예전만큼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대급부로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펀더멘털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조금 이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어, 앞으로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조금 더 이제 집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기는 했어요, 그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죠.
근데 지난주에 일단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초까지 만약에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 그 백신 개발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200여 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 임상 2상이나 3상에 진입한 백신도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게 올해 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코로나 이후까지 반영한 증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는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작용을 하겠죠. 섹터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는 여전히 코로나19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전기차주도 지금 비싼 종목은 빼셔야 되고, 다만 수소차 관련주는 조금 더 이제 살아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제가 방송에서도 강조드렸듯이 IT 부품,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IT 장비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충분히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 VIP반에서도 이제 IT 쪽에 최근에 집중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순환매를 이제 잘 타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순환매를 계속해서 잘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성투자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